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진심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레디 겨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일단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출발은 좋았습니다. 다만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엠로빈이 실적 발표 후 급락하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한 건데요. 특히 나스닥이 2%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이 하드웨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 그리고 여기에 AI 서비스 확산이 기존 사업을 잠식할 수도 있다라는 AI 공포까지 뒤덮으면서 미증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AI가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증폭시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보다는 이제 시장에서는 AI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과 엔터 그리고 또 부동산 업종 모든 대부분의 업종 안에서 잠식할 수 있다라는 이 공포감이 나왔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한 달 시한을 언급하면서요. 합의 불발 시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잠시 후 글로벌 브리핑 시간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전일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숨에 3%포인트 넘게 상승 마감을 하면서 5,500선을 돌파를 했고요. 5,52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어제장의 주역도 역시나 반도체였죠.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4 양산 출하 소식을 내놓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하겠다라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와 함께 급등세를 또 전 거래일에 보였었잖아요. 이 부분이 또 반도체주들의 훈풍을 일으켰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서 이 수급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조 단위 동시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업종별로도 코스피 실적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금융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순환배 과정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2차 전지라든지 음식료 업종도 함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3,000스닥을 위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죠. 이 종목들에 대한 상장 폐지 요건을 새롭게 신설하면서요. 12일 어제장에서 관련 동전주들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일부 기업들은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또 일부 종목들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또 탈모 치료제들이 움직였습니다. 피플바이오 그리고 위더스 제약, JW 신약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정규장에서 원익 IPS가 세계 최초 HBM4 양산 출하 소식, 이 삼성전자 기대감을 안고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시간 외에서는 또 하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특징이었으니까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하루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다음 주는 설 연휴로 쭉 수요일장까지 쉬어갑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에는 어떤 장을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글로벌 헤드라인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장 개장 상황 함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트렌드 섹터까지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장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연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루연입니다. 국내 증시 우리 코스피가 처음으로 5,500선을 넘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켰고요. 반도체 투톱들이 상승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마감 상황 짚어보시죠. 먼저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1%대 급등세 타면서 상승폭 점점 더 키워나가는데요. 5,500선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던 코스피가 어제장에서 무려 3% 넘게 급등했고요. 5,52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질주가 부러웠던 코스닥 3거래일 만에 빨간불로 전환해줬습니다. 1.1% 상승하면서 1,12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기관은 모두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선택은 좀 엇갈렸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거래가 매우 활발했는데요. 개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세해서 받쳐줬습니다. 외국인은 2조 9천억 원 넘는 매수세 보였고 기관은 1조 8천억 원 물량 담아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수급이 제한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은 팔자 포지션 취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물량 담았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과 같은 2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AA는 무디스 평가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데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또 주요 도전 과제들의 제도적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 전망했습니다. 역시 AI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또 설비 투자 회복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종합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짚어보시죠.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와 액화 석유가스는 1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한을 올해 4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나선 겁니다. 2021년 11월 이후로 20번째 연장 결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유가의 변동성, 또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자세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이 반도체 투톱들이 상승 랠리를 이끌어줬습니다. 지난 장에서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4 테스트에서 조기 이탈한 게 아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국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 6.44% 상승하면서 18만 전자 목전에 두고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26% 급등세 보였습니다. 88만 8천 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같은 업종 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강한 빨간불이 눈에 띕니다. 이 아틀라스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변동성이 큰 시장 내에서도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가는 기타 금융주, 어제 역시 급등세 보였습니다. SK스퀘어 자사주 가치 재평가로 7% 넘는 급등세 보였고요. KB금융, 신한지주 역시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운송장비 부품주 내에서는 현대차와 그룹주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아틀라스 호재로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소폭 하락했고요. 기아는 북미 수출 호조 소식으로 2.78%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한미 반도체인데요. 며칠간 조정받는 모습 보였는데 어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무려 9.97% 상승해서 20만 9,5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마이크론의 주가 전환이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또 어제 실적에 있어서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또 소식이 나오기도 했죠. 또 어제는 2026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에서 차세대 HBM 와이드 TC 본더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HBM4를 넘어서 5와 6를 위한 장비까지 이미 개발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현재 한미 반도체 TC 본더 시장에서 70% 넘는 점유율로 글로벌 2위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제약바이오주입니다. 현대 ADM인데요. 이 항암제 내성 원인에 대해서 어제 새로운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췌장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유전자를 분석했을 때 항암제 내성 원인이 약물 전달 실패에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항암제 내성을 암세포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약물 전달의 실패로 재규명하고 나선 건데요. 이는 전립선암 치료의 난관으로 받아들여졌던 ARV7 돌연 변이를 해결할 열쇠가 된다고 덧붙였고요. 젠큐릭스와 공동 연구를 통해 유전체 분석을 했다는 사실 알려지면서 젠큐리스 역시 20%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현대 ADM은 어제 상한가 달성했고요. 5,68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미국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덴체 공포심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 시그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그널 은행입니다. 주주 환원 차원의 배당 확대, 또 저 PBR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시 호황 속에서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2조 클럽에 달성했다는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은 순이익 1조 클럽에 포함됐고요. 또 KB금융지주가 시가총액 61조 원 돌파하면서 PBR 1배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금융지주 체제가 도입된 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국내 금융지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신한금융지주 5.05% 상승, 기업은행과 IM금융지주 역시 강한 빨간불 켜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아틀라스 개발 초기 단계부터 배터리 공급해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차 전지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배터리가 아무래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동 시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고요. 몸체 공간이 협소한 휴머노이드 로봇 특성상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주와 로봇주가 좀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에스코넥과 뉴인텍, CK솔루션 모두 24% 또 상한가 도달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국 증시 짚어보겠습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와 대체 공포심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1.34% 하락하면서 5만 선 반납하는 모습 보였고요. 나스닥 2.03% 하락, S&P 500 지수 역시 1.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단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비싼 가격과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오픈AI가 스타트업 기업인 세레브라스의 칩으로 작동하는 첫 번째 AI 모델을 출시했고요. 자체 AI 칩 설계를 가속화해서 2026년에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1.64% 하락했고요. 애플의 5% 넘는 급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메모리칩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또 AI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시리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악재로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때 좌파 매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5% 급락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는 이 사우디 아람코가 MS와 손잡고 AI 기반 에너지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이번 업무는 산업용 AI 전면 도입, 디지털 인재 육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하락장 이어가다가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0.61% 하락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경우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타이그리스 리서치는 최근 테슬라에 대해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550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알파벳에 대해선 확대했지만 테슬라의 비중 축소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며칠간 하락 흐름 보였던 월마트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소비 심리가 다시금 확대되면서 3.8%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시스코 시스템즈 가져왔는데요.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기록 매출은 153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년 그 매출 총이익률이 67.5%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실망스러운 분기 마진 전망도 내놓으면서 기술주 전반에 대해 불신을 키웠습니다. 또 치솟는 메모리칩 가격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촉발시켰고요. 장 막판까지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12% 가까이 급락하고 장 마쳤습니다. 두 번째 종목 크록스입니다. 잘 알려진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고 알려진 신발 기업이죠.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3.2% 감소했지만 4분기 실적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또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되면서 이 크록스는 신제품에 대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분석했고요. 해외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 북미에서도 자사 예상치를 웃도는 성과를 발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20% 가까운 급증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귀금속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거래일에서는 모두 빨간불을 켰었는데 다시 한번 크게 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에서 낸 손실을 금과 은으로 메꾸기 위해 자금을 좀 빼냈다라는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금선물의 경우 3.11% 하락하면서 5,00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4,940선에 거래 마쳤고요. 은선물의 경우에는 10.44% 무려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어제 장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AI 호황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미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양달의 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간밤 미국 증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이루연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49,451선, 나스닥은 22,597선, 2% 넘게 가장 크게 낙폭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6,832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러셀 2000 지수도 2% 넘게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5% 마이너스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부진했던 것의 핵심은 바로 이 AI 공포였는데요. AI 인프라 투자 대비 이 수익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등으로 이 매출 총이익률이죠. 가이던스를 전년 대비 130bp 하향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3대 지수 모두 이 소식을 반영하면서 하락 전환한 건데요. 이는 단순한 개별 이슈를 넘어서 부품 가격 상승
상승이 하드웨어 기업 전반의 마진 구조를 압박하고 이런 상황을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알파벳의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 발행 이슈와 맞물리면서 또 AI 지출 경쟁이 장기적인 부채 부담 그리고 신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RBC 캐피털 등은 빅테크의 AI 인프라 지출 증가분 중 약 45%가 실제 연산 능력 확대가 아니라요. 이 D램과 HBM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 주도형 지출이다라는 또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메모리 가격 급등은 반도체 제조사에게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인프라 장비 업체에는 수익 약화를 가져올 거고 또 빅테크에는 이런 비용 우려를 또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금융주와 소프트웨어 업종도 지수 부담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4.8%나 밀렸는데 CEO 보수 인상 논란 그리고 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대출 그리고 자금 조달을 축소한다라는 보도가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파르게 떨어졌는데요. 일단 부동산 업종마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부동산 서비스 지수가 11%나 밀렸는데 세부 업종별 지수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것 또한 AI 공포 때문이죠. 그리고 트럭 운송, 물류회사 쪽도 이 AI 유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앞으로 이 AI가 업계 전체의 서비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시각이 계속 나오면서 CH 로빈슨 주가가 14%나 밀렸고요.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이런 지금 빨간불 짙게 그려낸 상황에서 살아남은 쪽은 필수 소비재였습니다. AI가 생필품과 먹거리까지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마트가 3.78% 초록불 그려냈고요. 코스트코도 2%대 상승불 켰습니다. 맥도날드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2.7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도 대체로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초록불이 상승인데 일라이릴리라든지 제약바이오 쪽도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반도체 쪽 엔비디아가 1.64%나 크게 밀렸습니다. 대만의 건물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만 사업 확장을 공식화했지만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논란, 특히나 시스코 시스템즈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락세를 가져온 건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3%대 하락, 그리고 AMD도 3.58% 밀리며 정규장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텔은 3.75% 밀렸습니다. 전일 타워 세미컨덕터와의 이 300mm 웨이퍼 생산 계약 취소 소식에 이렇게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또 반도체 쪽 안에서 마이크론도 그래도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키옥시아가 연간 전망을 큰 폭으로 상회한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26년 낸드 생산 전략 매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도 큰 폭으로 상승세 보였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키옥시아 실적 발표에 따른 긍정적인 주가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12%나 크게 밀렸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2% 넘게 빨간불을 그려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내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테슬라도 어제장에서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63% 밀렸습니다. 오픈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AI 모델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마진 개선 그리고 기술 독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였습니다. 애플은 특히나 큰 폭의 하락세가 간밤의 특징이었죠. 5%나 밀렸는데 1월 중국에서 전년 대비 8% 증가하며 유일하게 이 성장세를 보인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리가 테스트 결과 3월에서 이제 더욱더 연기가 될 것이다. 좀 문제가 많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그 밖에 추가적인 내용들 글로벌 이슈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지표부터 발표가 된 건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발표가 되는데 간밤에도 나왔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정세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주보다 5천 건이나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치보다 밑도는 수치고요. 그리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시장 청구 건수 역시 1월 전주 대비해서 2만 1,000건 증가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로이터 통신에 이런 따르면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백악관에서 이란 핵 협상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서 매우 신속하게 합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전했는데요. 일단 지난 6일 이란과의 핵 협상을 8개월 만에 재개한 이 미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 그리고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증시에서 장 막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는 점, 지정학적 리스크 안고서 조금 더 낙폭이 커졌다라는 점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 다들 아실 거예요. 애플의 음성 비서죠. 이 시리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최근에 계속해서 테스트 과정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연기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걸 좀 시사를 하냐면요. 애플의 AI 경쟁력에 대한 또 의문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 뉴스 플랫폼의 또 편향성 여부를 조사하면서요. 규제 리스크가 커진 점도 5%나 밀린 데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쿡 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플 뉴스가 좌파 성향 매체를 체계적으로 우대하고 보수 성향 매체를 억제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가의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사실 이 정도로는 이렇게 5%나 밀릴 일이야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 아마존닷컴과 메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엄청난 AI 기반 투자 계획을 내놓은 이후에 과잉 투자론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 부분 또한 애플에도 급락세로 좀 영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가치주나 경기방어주, 이런 에너지주 쪽으로 투자를 이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술주 전반적인 약세와는 좀 무관하지 않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고요. 애플은 AI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공급 업체처럼 직접적인 AI 수혜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그동안 좀 벗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이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이 급락세를 보인 거고요. UBS는 이번 주 일단 미국의 IT 섹터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한 건데 소프트웨어 불확실성 그리고 과도한 자본 지출, 높은 밸류에이션 이 세 가지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엔트로픽이 상장을 앞두고 무섭게 몸집을 또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3조 원 규모의 어마무시한 이런 투자 유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단일 투자로는 오픈 AI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3,800억 달러로 평가되면서 3달 사이에 2배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죠. GIC가 주도한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로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 눈길이 가는 건 경쟁사를 같은 장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깨고요. 앞서 오픈 AI 그리고 XAI에 연달아서 투자한 쇠카이어도 이례적으로 이번 투자 행렬에 합류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엔트로픽은 이 코딩에 특화된 AI 모델을 앞세워서 기업 시장에선 이미 절반이 넘는 점유율로요.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까지 이제는 압도할 정도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업계는 이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올해도 여전하다는 걸 또 보여준다면 상장을 계획 중인 이 엔트로픽의 잭팟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볼게요. 비트코인 이야기도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록했던 이 고점 대비 무려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던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역사적인 약세장에 비춰볼 때 아직은 진짜 바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12일 울프 리서치는 지난 2012년 이후에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약세장 동안 고점 대비 저점까지 평균 하락폭이 75%나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직 그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더 하락세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일 16개월 만에 최저치인 6만 62달러까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인 12만 6천 달러 대비했을 때 52% 떨어진 건데 4년 주기 이 약세장을 봤을 때는 그때는 75% 하락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아직 덜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 오전 7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위한 입법 체계 마련은 여전히 이 의회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고요. 올해 안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고 일단 비트코인 가격의 이 부분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에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주가를 보인 적도 있었죠. 지난해에도 한번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코인 시장 관련해서 앞으로 또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까지 올해 법제와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개장을 한 상황인데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3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설 연휴 마지막 거래일이죠. 일단 양시장 모두 개파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가 또 양전을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나면서 5,52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하락불 켜내고 있네요. 0.89% 밀린 채 1,1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 개인 홀로만 매수세가 소폭이지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현재 매도 폭을 조금 줄여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또 바로 매수세가 더 매수 우위가 될지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500억 원 넘는 물량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살펴보면서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소 분위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또 18만 전자를 뚫어냈습니다. 거의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18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가네요. 0.79% 플러스권입니다. 일단 현대차 어제 이어 오늘도 쉬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SK스퀘어 또한 2%대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주고 있네요. 그 밖에 원전이라든지 기아 그리고 금융주들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KB금융이 오늘 1% 넘게 하락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도 반도체 쪽 시세가 좋은 모습인데 반면에 어제 그래도 강한 흐름 보여줬던 2차 전지주들이 오늘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쉬어갑니다. 에코프로와 BM 모두 각각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 넘는 하락입니다. 코스닥 시장 아무래도 지수가 1% 넘게 밀리다 보니까 현재 1위부터 15위까지 안에서
케어젠과 펩트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 지금 원익 IPS가 어제 장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시간 외에 하한가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6%대 급락세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1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세가 좋았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대부분의 지금 보시면 우주항공 쪽 그래도 시세가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 저희 주도 트렌드 섹터 먼저 만나보고 와서 자세한 또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시장에 있어서 주도할 트렌드 섹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고은 캐스터가 전달해 주시죠. 네,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고은입니다. 어느새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수 상승과 함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주 시장 흐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순한 반등이라기보다는 주도력 회복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방향성을 잡았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상승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AI 공포가 전방위로 확산이 되면서 나스닥이 2%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에 설 연휴에 따른 장기 휴장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 일단 장 출발한 지금 시점에서는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트렌드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트렌드 섹터는요. 반도체, 증권, 2차 전지, 그리고 건설입니다. 첫 번째 트렌드 섹터,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목할 만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출하 소식이 있었는데요. 원래 삼성전자는 설 연휴 직후에 HBM4의 양산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일주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정 조정 자체가 또 의미가 있는 게요. 고객사가 물량을 앞당겨 받겠다는 건 실제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세계 최초로 출하했다는 그 시사점도 있지만요. 최대 13GBps 속도를 구현하면서 최고 성능까지 또 확보를 했습니다. HBM4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점은 단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실제 고객사 공급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수주 기대를 넘어서 매출과 실적 반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마이크론이 차세대 HBM4 고객사 출하를 공식화했다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HBM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밸류체인 종목까지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HBM은 여러 메모리를 층층이 쌓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칩들을 정확하게 붙여주는 장비가 꼭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TC 본더입니다. TC 본더가 사실상 필수 장비인 셈인데요. 그래서 HBM 생산이 늘어나면 TC 본더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TC 본더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가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곽동신 회장이 TC 본더 주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 현재 TC 본더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이 됐습니다. 종목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10% 가까이 어제 급등을 했었고요. 20만 원 넘는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 이상 상승하며 어제 17만 전자를 넘어섰는데요. 오늘 개장하면서 18만 원 선 넘는 모습 함께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어제 88만 원 선, 오늘 개장하면서는 89만 원 선 찍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HBM 중심의 메모리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익성 개선과 물량 확대가 얼마나 빠르게 실적에 반영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증권 섹터입니다.
코스피 달리자 증권주 점프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징수 상승과 함께 지금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개장부터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증권주는 지수 민간 업종인 만큼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거래 대금과 또 지수인데요. 최근 증시 화랑 흐름 속에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증권사 수익 개선 기대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시장이 오를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는 3법 개정안에는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등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배당과 소각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거래 대금 증가와 증시 활성화 전망이 부각되면서 증권주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재고 흐름이 강화될 경우에 IPO, 또 유상증자, 자본시장 관련 업무 확대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증권사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증권사들의 배당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증권 종목들 함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주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점은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종목 보시면 전일 대비 한양증권 6.68%, 한국금융지주는 8.83% 상승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증권 섹터 종목들 어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던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최근 2차 전지는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배터리 수요도 일시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전기차 캐즘 구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성장 이후 수요가 조정되는 과도기적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침체라기보다는 속도 조절에 가까운 상황일 텐데요. 이에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새로운 스토리도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배터리 3사는 기존 전기차 중심이던 수요를 로봇 영역으로 함께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로봇 업체 6곳에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현대차 그룹과 함께 로봇 배터리 공동 개발 협약도 현재 맺었습니다. 전기차 중심이던 수요가 로봇과 산업용 영역으로 확장을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로봇용 배터리는 이 고밀도와 고출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중국 업체와의 차별화 전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터리 산업 확장 기대는 양극재 중심의 종목 반등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양극재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 어제 동반 상승을 했고요. 전구체 관련 종목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밸류체인 전반으로 자금이 순환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 에코프로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은 단순 주가 반등을 넘어 실적 개선 기대를 또 자극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와 원재료 가격 변동성으로 수익성의 압박을 받아왔던 만큼 흑자 전환은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을 점검하는 신호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종은 배터리 원가 수요에서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인데요.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확대나 신규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에 가장 먼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아직 실적 회복이 전반적으로 확인이 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업 중심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업종 전체의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섹터는 건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또 주택 공급 관련 정책 발언이 이어지면서 업황 바닥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함께 언급이 되면서 금리 부담에 대한 완화 기대도 함께 살아나고 있는데요. 건설업종은 금리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죠. 때문에 금리 안정 신호만으로 주가 탄력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 자금 조달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됐습니다.
또 일부 대형 건설사의 해외 수주 관련 기사도 나오면서 시장은 수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섹터는 보신 것처럼 어제 대부분 종목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계룡건설이 8% 넘게 오른 26,30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우진 INS도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소형 건설주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계룡건설은 최근 인천 검암 지역의 공공주택 사업을 따낸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트렌드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방향성보다는 지속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수급이 오늘도 이어질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거래 대금도 또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최근 거래가 늘어나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증권주도 함께 움직였었는데 오늘도 거래 대금이 유지된다면 시장 심리가 계속 살아있다는 신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장 초반 순환매가 어떤 업종으로 확산될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업종이 이어갈지 아니면 또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할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큰 변동성 보이는 우리 증시 속에서 트렌드 놓치지 않게끔 저희 방송이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고은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9시 15분 16초 지나가고 있는데 장극 초반과 지금 현재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실시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여전히 강합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0.54% 오른 5,55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하락불이네요. 1.67% 밀린 채 1,10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 모습인데요. 거래소 안에서 개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 외인과 기관 여전히 동반상거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비슷한데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000억 원 넘는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역시나 전자닉스 강합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18만 원 선 위에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90만 닉스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지금 제일 강한 섹터는 바로 증권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그리고 또 주주 환원 기대감뿐만 아니라 3차 상법 개정안 이슈까지 다 같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증권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은행주들도 오르고 이 증권 은행주가 오르니 보험까지 같이 따라 오르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그런 시세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5%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 장에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단에 눈에 띄는 건 SK이터닉스입니다. 69위에서 거래대금 상위 4위까지 지금 랭크에 올랐는데요. 25% 강세 흐름 보이면서 2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SK디스커버리는 SK이터닉스의 지분 매각을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라는 이 공시가 하나 나왔고요. 관련해서 20% 두 자릿수대 슈팅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전 쪽도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BHI도 아까 시세가 좋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또 음전한 그런 모습이네요. 참고하셔야겠고요. 현대차 오늘도 쉬어갑니다. 어제장에서 강했던 파미셀 오늘은 1%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하이브가 오늘 또 3%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쪽도 SK텔레콤이 두 자릿수대 슈팅 보이면서 8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한미반도체 오늘은 1.9% 하락입니다. 그리고 대신증권도 증권주들이 다 같이 좋다 보니까 12%나 지금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가 7%나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어제 반도체주들이 흐름이 좋을 때 혼자 쉬어가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홀로 7%나 넘게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4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낙폭을 좀 더 키웠네요. 3%대 하락이고요. 우리기술도 지금 10%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장중에 8% 넘게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원전주들 원전 확대 기대감에 같이 상승했는데 우리기술 오늘은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 ADM이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25%나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최장암 연구 발표 소식으로 이렇게 주가 호재 작용을 했죠. 그리고 원익 IPS 여전히 하락폭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7% 하락입니다. 그리고 큐리오시스는 쉬어가고요. 코데즈 컴바인이 오늘 또 두 자릿수대 슈팅이 나오네요. 그리고 BHI도 2.8%대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남도 어제 이어 오늘도 지금 시세 좋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팍스경제TV 프로그램들 통해서 든든한 시장 전략 세워가시고 저희는 설 지나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요. 즐거운 또 오늘 하루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